최고의 스펙들만 모두 합친 하나의 모니터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LG 울트라 기어 38GL90G가 아닐까 합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모니터를 고르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색감이 좋은 디스플레이에 주사율도 높고 응답 속도도 빠르고 크고 웅장하고 거대하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빠른 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를 원하죠. 그러면 결국 TN을 선택하게 되는데 TN의 경우에 색감이 조금 떨어져요. 그럼 이제 또 색감을 원한다 치면 IPS 디스플레이를 또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색감은 만족스럽지만 결국 또 응답 속도가 조금 아쉽게 되죠. 그래서 응답 속도도 빠르면서 색감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 중간에서 VA 모니터를 찾게 되는데요. 그럼 또 다 애매하게 약간씩 중간이에요. 그럼 또 다시 응답 속도가 빠른 TN을 찾았다가 색감 좋았던 IPS를 찾았다가 다시 VA를 받다가 TN을 받다가 그렇습니다. 모니터를 고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이게 좋으면 또 이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34인치 울트라 모니터를 구입할 때 타협했던 부분이 제가 편집을 하지만 게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VA 디스플레이의 게이밍 최소 조건인 100Hz의 프리싱크 제품을 선택했었어요. 이렇게 뭐 다 딱히 뭐 대단하진 않지만 다 애매하게 중간 성능만 타협해서 골랐던 그 제품의 가격이 글쎄 8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는 이 모니터는 그런 고민도 뭐 중간 타협도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인지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조립의 경우에는 아주 쉬웠습니다. 박스 내에 동봉된 스티로폼을 바닥에 놓고요. 모니터도 그 각에 맞게 뒤집어서 놓고 스탠드를 그냥 탁 결합하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립 같은 건 없었어요. 외관은 기존 LG 모니터와 동일한 블랙 레드 색상이고요. 포트 구성은 HDMI, DP, USB 포트 3개와 오디오 잭으로 구성됩니다. 스탠드는 높낮이 조절과 각도 조절, 틸트가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LED가 있는데 위닝포스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라이팅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사운드 방향 혹은 영상에 따라 컬러가 싱크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몰입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스펙은 아주 빠르게 넘어갈게요. LG의 나노 IPS 디스플레이에 38인치 21:9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고 3840/1600의 WQHD 플러스 해상도, 기본 144Hz의 오버클럭 시 175Hz 주사율, 오버드라이브 기준 G2G 1ms/s입니다. 세격대가 P3가 98%, sRGB가 135%를 커버합니다. 거기에 G-Sync 모듈도 들어가 있고 HDR 400을 지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살 때 뭐 이걸 사면 이게 떨어지고 이걸 사면 이게 떨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다 위까지 모든 스펙을 최고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상업적인 사진, 영상까지도 작업이 가능하죠. 현존하는 모니터의 뭐 끝판왕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스펙만을 모아놓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핸드폰만 해도 그렇듯이 플래그십 모델들은 사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219만원.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스펙을 감안하면 아주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제가 못 살 뿐이죠. 이거 대여. 사용 후기는 게임과 영상 편집으로 나눠볼게요. 38인치의 울트라 와이드다 보니까 롤이나 FPS에서 랭크 게임보다는 콘솔류 게임에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꽉 차는 화면의 몰입감은 확실히 좋았습니다. 뭐 레이싱 게임이나 오픈월드류들이 아주 딱 맞더라고요. 응답 속도의 경우에는 오버드라이브 시 최대 1ms/s고 이건 모니터 설정에서 패스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테스트해본 결과 최대로 세팅하게 되면 역잔상이 발생을 합니다. 게임에서도 잔상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에서 3ms/s인 패스트 설정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게임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괜찮아요. 주사율은 오버클럭 시 175Hz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다만 175Hz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모니터가 선명한 TV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로우에서 JPG 파일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자를 최대로 확대한 비교 사진은 이렇고요. 약간 번져 보이죠? 다만 게임 내에서는 이렇게 작은 글자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175Hz로 게임은 괜찮았어요. 다만 웹서핑 등 게임을 안 할 때는 오버클럭 없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Sync 모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때까지 G-Sync 호환, 그러니까 프리싱크만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짜 G-Sync, 그러니까 찐싱크라고 하는데 이 찐싱크와 이 프리싱크, G-Sync 호환과 차이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뉜다는 얘기를 솔직히 그렇게 크게 믿진 않았어요. 그냥 좀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동등한 해상도와
사이즈에 G싱크만 없는 G싱크 호환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렇게 비교가 어려운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 제품들이 전부 다 프리싱크 제품이고 이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부드러움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다음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G싱크 제품으로 구입을 하려고 해요. 또 커뮤니티에 G싱크 모듈의 팬 소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봤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아주 작은 소음 정도였고요. 귀를 가져다 대면 들리는 정도였어요. 제 데스크탑이 저소음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데요. 그 소음에 그냥 충분히 묻힐 만큼 아주 작은 소음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38인치의 광활함, 이건 작업 효율에서 확실히 진가를 발휘합니다. 제가 쓰던 34인치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8인치로 넘어가도 가로 길이라든지 실제 34에서 38로 간 크기 변화 자체는 체감이 그렇게 크게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세로 길이만큼은 확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니터로 치면 27인치에서 32인치로 넘어갈 때 느낌을 생각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프리미어나 포토샵에서 좀 하단 영역에 여유가 생기니까 편집 시 타임라인을 만질 때 특히 좋았습니다. 화면을 2등분해서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세로가 1600 정도의 해상도가 되면 불편한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지죠. 게이밍 모니터인데 P3 세격대 지원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제품 실제로는 뭐 게이머한테도 좋지만 영상 편집자가 더 선호할 수 있겠다? 이런 모니터입니다. 물론 이 제품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상급 플래그십 모니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 어쩔 수가 없죠. 다만 이 제품을 구입할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데스크탑의 스펙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1070 Ti를 오버클럭해서 1080 스펙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2060 정도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오버워치를 예를 들어서 175Hz에서 프레임 저하 없이 원활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려면 옵션을 낮음으로 설정을 했어야 됐어요. 즉 데스크탑 업그레이드에 따르는 추가 비용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썬더볼트 3 C타입 포트가 없는 거예요. 이 모니터는 모든 스펙이 다 준 프로급 이상이 쓸 수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맥북이나 고사양의 랩탑 등을 충전과 동시에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C타입 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태생은 게이밍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일 뿐 뭐 그렇게 큰 단점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모니터는 좋아요. 아주 좋죠. 가격이 높아서 그렇지 뭐 까보려고 해도 뭐 플라스틱 마감이나 20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좀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작은 바람만 있을 뿐 성능에서는 깔 게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모니터를 사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 제 생각에는 게임이나 영상 등 컨텐츠를 소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영상이나 디자인 등 컨텐츠 제작도 하는 사용자가 구매하면 굉장히 큰 만족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지만 작업용 모니터라고도 부를 수가 있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 바로 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와이프 몰래 기존에 있는 모니터를 좀 당근마켓에 좀 올려보.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최상급의 모니터를 리뷰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모니터들이 잘 없기 때문에 어떤 비교군이 많이 없어서 이 제품을 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유일하게 깔 수 있는 게 이제 디자인이 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성능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신뢰하는 이제 TFT 센트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제품 리뷰와 이제 스펙 데이터가 있는데요. 스펙 데이터 상에서도 IPS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는 제가 이 모니터를 반납하고 기존 모니터를 쓸 때의 역체감이겠죠. 이거를 일단 맛을 보고 사라고 이렇게 일부러 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역체감이